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12월의 남중국해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파이브 아이스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런 국가들의 해군력이 총집결하고 있고요. 여기에 독일까지 군대를 파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의 신경도 날카롭습니다. 20일 중국 국방부는 지난 18일 저녁에 미국에 구축한 머신호가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라고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군 동부정구 해군과 공군이 전력을 다해 이 군함의 이동 과정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군 동부정구 장춘휘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 장춘휘 대변인은 이어서 최근 미국 군함이 수시로 대만 해협을 항해하면서 상황을 조작해서 대만 문제를 부각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며 우리 군은 대만에서 결연히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처럼 지난 18일까지 포함해가지고 미국은 올해 들어가가지고 2020년 들어가가지고 총 12번의 대만해협 통과, 그러니까 대만해협에 군함을 투입해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는 항행의 자유작전을 수행한 겁니다. 또 지난 9일에는 미 해군의 강습 36함인데요. LHD-8 USS 마킨 아일랜드가 남중국해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미 해군의 USNI 뉴스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중국 공산당 선전선동부가 베이징 대학교 내에 교묘하게 위장을 해가지고 민간 연구기관으로 운영하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영어권 선전 매체인데요. SCS 프로빙 이니셔티브입니다. 이 단체에서 정보를 공개한 겁니다. 만재 수량은 41,150톤이고요. 상당히 그러니까 큰 강습 상륙함인데 이 LPD-25 USS 서머셋하고 함께 남중국해에 진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그곳에서 작전 중이던 LHA-6 USS 아메리카함하고 합류해가지고 작전을 펼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 해군 함정들은 이 아메리카함에서 100여 마일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사전 예고도 없이 실사격 훈련하는 방식으로 날카롭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킨 아일랜드와 서머셋 그리고 LPD-22 USS 샌디에고까지 합쳐서 전부 이제 3대가 되는데요. 지난 10월 미 해병 제15 원정단을 태우고 미국의 서부 해안을 출발한 바 있습니다. 이 중 마킨 아일랜드 상륙전대는 14일 남중국해를 통과한 다음에 인도양으로 13일 진출했습니다. 이 역시 중국의 SCS 프로빙 이니셔티브가 밝힌 사항입니다. 베이징 대학의 이 단체는 마킨 아일랜드가 13일 자정경에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서 인도양으로 진출했고요. 당시 헨리 J. 카이서 함대 급유함인데요. TAO-197 USNS 패코스의 지원을 받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마킨 아일랜드 상륙전대가 일단 인도양에 진입하긴 했습니다만은 현재 미 7함대 수역에는 아메리카 상륙전대를 포함해가지고 2개의 상륙전대가 배치되는 셈입니다. 이와 함께 USNI 뉴스는 CVN-71 루즈벨트 함이 지난 12월 7일 샌디에고를 출항해가지고 일단 일본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역시 7함대 작전구역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지금 일본 요코스카 항에는 이미 배치된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이 있죠. 그래서 2개의 항모 타격 전대가 이곳에 배치되는 셈입니다. 레이건 항모 전단만 해도 중국 전체 해군력을 압도하고 남을 정도의 엄청난 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루즈벨트 항모 전단까지 힘을 합치게 되면 그 유력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도 1월 일본으로 와가지고 남중국해를 향한 작전에 참여하게 됩니다. 퀸 엘리자베스 항모에는 F-35B 전투기가 탑재되는데요. 영국에서 함께 온 한 개의 비행대 외에도 이미 일본에 와 있는 미군의 F-35B 전투기들이 추가로 탑재를 해가지고 공동작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일본에는 32대의 F-32B가 배치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이 퀸 엘리자베스 함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전을 염두에 두고 영국은 이미 미국 대서양 연안의 노포크에 퀸 엘리자베스 항모를 보내가지고 미 해군과 해병대 그리고 연합전단 구성 그리고 작전 수행을 익혔습니다. 여기에 미 제211 해병 전투 공격 비행대를 이미 퀸 엘리자베스 항모 전단에 배속시켜가지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이미 마쳤다는 의미죠.
이렇게 되면 중국을 향한 포위망에 항모 타격 전단 셋, 상륙 전단 둘의 초유용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독일도 남중국해 군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지지통신은 13일 독일 아네그레트 카렌바우어 국방장관이 지지통신하고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일본, 호주, 미국 등 인도 태평양 각국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서 독일 연방군 프리깃함 한 척을 조만간 인도 태평양 지역에 파견할 방침을 밝혔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카렌바우 국방장관은 이 중국이 남중국해 거의 전역에 대해서 주권을 주장하고 있는데 강한 경계심을 보이면서 일본 자위대, 인도 태평양 각국의 군대하고 합동훈련을 시행할 생각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유럽국 중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남중국해를 포함하는 인도 태평양에서 군함을 항행하고 있는데 유럽 외 지역에서 작전에 비교적 신중한 자세를 취했던 독일까지 군함을 보내서 개입한다는 것, 이거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렇게 해군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과 동시에 미군은 공군력 또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미 공군이 운용하는 비욘빌 랜서 폭격기 2대가 일본 이하쿠니 미 해병 항공기지에 착륙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하쿠니 미 해병 항공기지에 착륙한 비욘빌 랜서는 사우스다코타주의 엘스워스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미 공군 제28 폭격 비행단 소속입니다. 같은 날인 16일 미 공군 소속 비욘빌 랜서 폭격기가 동중국해를 비행했습니다. 항공기 항적 추적 SNS인 에어크래프트 스포츠에 의하면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를 출발한 2대의 비욘빌 랜서가 이 KC-135R 공중급유기의 지원을 받으면서 일본 오키나와 공역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제18 비행단 소속의 전투기하고 합류해가지고 동중국해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같은 날인 16일 미 해군 정찰기 MQ-4C 트리톤도 이 남중국해에 떴습니다. 이 정보 역시 중국 베이징 대학의 SC 스포로빙 이니셔티브가 공개한 것입니다. 12월 들어서만 벌써 3번째 남중국해를 정찰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6번째 남중국해에서 식별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미 해군이 남중국해에 무인 정찰기를 보내는 횟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런 군사적 움직임과 별개로 지난 6일 미국 시간인데요. 미국 의회는 2021년도 국방예산안 2021 국방수권법에 미 국방부가 제기했던 태평양 억제 구상 PDI라고 그러는데요. 이 항목에 22억 불을 추가로 배정을 해가지고 백악관으로 보냈습니다. 이건 그동안 이 미국 국방부가 중국을 겨냥해가지고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것, 그리고 주변국과 동맹을 위한 태평양 억제 구상 추진에 동력을 이렇게 더 힘을 보태주기 위한 조치로 알려졌습니다. 태평양 억제 구상, 이게 뭐냐면 2014년에 미국이 나토에 제시했던 유럽 억제 구상 EPI하고 유사한 개념인데요.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적 대비태세 강화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정해가지고 특히 그 동맹국과 안보 협력 증진에 집중하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방어하는 것, 이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평양 억제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버지니아급 한 척만 건조할 예산을 요청했는데 미 의회는 한 척 하지 말고 아예 하는 김에 2척을 동시에 건조하라. 그래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가지고 대중국 억제력을 강화했다. 이게 아주 특이합니다. 그만큼 의회가 대중국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2000년대부터 건조되기 시작한 7,800톤 규모의 핵추진 잠수함은 현재 28척이 건조됐습니다. 특히 이 블록 V형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은 약 40대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버지니아형 미사일 발사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VPT라고 그러는데 이걸 갖추고 있어가지고요. 앞으로 미 해군이 개발할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 CHGB를 탑재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중국에 대한 강경한 군사적 억제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현재 미 해군은 29번째 오클라호마 그리고 애리조나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블록 V형을 건조 중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주 주목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주한미군의 기체까지 사실상 작전 영역을 벗어나 가지고 동중국 해로까지 진출한 것이 확인된 겁니다. 이건 앞으로 주한미군의 역할 변동까지 점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할 만합니다. 역시 중국 베이징 대학의 SCS 프라빙 이니셔티브가 지난 10일 발표한 자료인데요. 주한미 공군 오산기지에 파견되어 있는 U2S 드래곤 레이디가 9일 동중국해를 정찰하면서 중국 영공 94km까지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체는 또한 지난 8월 초에 중국군이 대규모 사격 훈련을 실시할 때도 중국군을 정찰한 바 있다. 이렇게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이징 민간단체의 발표와는 달리 문화일보는 지난 10일 민간항공 추적 사이트인 노콜사인의 자료를 인용해가지고 주한미군에 배치된 U2S 드래곤 레이디 전술 전찰기가 10일 남중국해와 대만 상공까지 출동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U2S는 최대 25km 상공에서 7에서 8시간가량 비행하면서 지상시설과 장비 움직임을 촬영하고 통신을 감청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이 정찰기를 통해서 수집된 정보는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 그리고 주한미군 한국전투작전정보센터, 그리고 한미연합 분석통제본부 등에 제공이 됩니다. 이 신문은 특히 주한미군 정찰 전력이 미중 간 군사적 긴장이 첨예한 남중국해까지 이동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그러면서 U2S가 위치 식별 장치까지 켜가지고 해외 임무 지역을 민간 항공기 추적 사이트에 노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노콜사인에 따르면 U2S는 이날 오전에 경기 오산기지에서 출발해가지고 남쪽으로 이동을 했고요. 이어 2시간여 만에 남중국해와 대만 상공에서 위치가 식별됐다는 겁니다. 사실 베이징 대학이 민간단체가 발표한 항정만으로도 이 U2S가 중국 해안 깊숙이까지 정찰했다고 볼 만한데 대만을 넘어서 남중국해까지 정찰한 것이 사실이라 그러면 이건 최근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의하고 맞물리면서 반향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주한미군이 원래 이제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대북 군사 전략만이 아니라 대중국 군사 전략의 전진기지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 중국 당국이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해 왔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사실 미국은 2006년 한미 외교 당국 간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 이후에 주한미군을 붙박이로 두지 않고 분쟁 지역 같은 데 신속히 투입할 수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일부가 대중국 포위 전선에 나서는 것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노무현 정부 당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할 경우에 미중 충돌 상황에서 한국이 불필요하게 개입할 수 있다고 반발한 적이 있었죠. 또 같은 좌파 정부인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핵심 세력들이 주한미군의 대중국 포위 전선에 활용을 되는 것, 이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또 다른 반미 운동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 직후에 발표된 공동성명 20개 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한미군의 병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이 문구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원칙에 한국 정부도 인정했다는 점에서 공식적으로 아마 우리 한국 정부가 대응할 수는 없을 겁니다만은 좌파 일부 운동권 세력들에서 이걸 문제를 삼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충돌은 불가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중국은 이 남중국해를 자신들의 영해라고 우기지만 미국을 비롯한 자유세계 진영은 2016년 국제사법중재재판소의 결론대로 중국이 남중국해를 불법 점유했다 그러면서 엄연한 국제법상 공해라고 주장하고 있죠. 중국이 이렇게 남사군도와 서사군도 등을 불법 점유하면서 남중국해를 끝내 지키려는 것은 남중국해를 중국의 영해로 통제하면서 1대1로의 해상 실크로드 및 서태평양 진출의 교두보를 삼으려고 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미국의 해양 패권을 저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흉계를 미국이 가만둘 리가 없죠. 그래서 일단 미국은 2015년 10월부터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하면서 중국의 주장을 무력화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은 처음에는 유엔 해양법이 규정된 대로 선박이 타국의 영해를 지날 때는 그 나라의 평화와 질서와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자유로이 통과할 수 있다는 무해 통항권에 기초를 해가지고 직선 항로로 운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항해가 사실상 중국의 영해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2017년 5월부터는요 미스트리프 아무처 12해리 이내에서 90분간 훈련을 실시하면서 지그재그로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제법상 영해를 불인정한다는 것, 그리고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3일에는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성명을 통해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요구는 완전한 불법이라 그러면서 강도 높은 대응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겁니다. 흐름이 완전히 지금 강력한 대응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대응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는 거죠. 미국은 여차하면 중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는 무인섬들을 파괴한다든지 아예 미국이 탈환하려는 구상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해양권의 주장이 항행과 비행의 자유, 자유무역, 주변 연합국의 경제적 기회 자유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하면서 더 이상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셈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의 선택만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1월이면 남중국해는 그야말로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큰 가능성이 뭐냐?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에서 그저 항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것도 항공모함까지 동원해가지고. 이건 그동안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는 군함 등의 통과만으로는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군사기지를 막을 수 없고 계속 이렇게 흘러가다가는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점유를 사실상 인정한다든지 아니면 묵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강화는 물론이고 인적 교류 확대, 궁극적으로는 국교 정상화 단계로 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남중국해를 아예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남중국해에서의 군사훈련 또는 일부 섬들의 파괴 또는 점령의 수순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의 선택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대미 환친을 외치면서 시진핑에 대적하는 반대파들은 어떤 구상을 하게 될까요? 바야흐로 2021년의 남중국해에서는 그야말로 뜨거운 스토리가 전개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